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한파로 인해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서비스 중단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하는 모터바이크 폭주족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세계 최대 배터리 저장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유독가스가 방출될 위험으로 인근 주민 1,500여 명에겐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말리부 주택가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의 집과 차량이 불에 타 잿더미만 남은 당시 참상이 담겼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무려 40년 만에 의회 의사당 내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원래는 야외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긴급히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대신 일반 시민들을 위해 대형 경기장에서 생중계를 진행하고 퍼레이드도 실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20일 워싱턴 DC의 기온은 영하 7도, 바람으로 인한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 때문입니다. The coldest inauguration day in 4 decades is coming to Washington, D.C. Now, actual temperatures will be in the lower 20s, but it's the wind chill factor that will make it feel bone-chilling cold. 극심한 추위가 예상되자 트럼프 당선인은 SNS를 통해 취임식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취임 연설을 의사당 중앙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앞 야외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역대급 한파로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85년 레이건 전 대통령 때가 마지막으로 당시 기온은 영하 13도에 육박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중앙홀은 수용 인원이 제한적인 만큼 초대받은 소수 인사들만 참석합니다. 대신 시민들을 위해 의사당 인근에 대형 실내 경기장을 개방하고 취임식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취임 퍼레이드 역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I'm like a little upset that it's moved indoors because I'm assuming that it's just going to be like senators and stuff indoors. I definitely would have like bared the cold, and we came prepared. We packed thermals and we packed our warmest jackets and Uggs and everything. He was going to be at Capital One Arena after the swearing in, so maybe we could go to that.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등 재계 거물들을 비롯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재계 인사와 조현동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틱톡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 발효를 이틀 남겨두고 나온 결정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실제 서비스 중단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틱톡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해외 적국의 통제에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차등적 대우는 정당하다면서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작년 4월 미국 내 틱톡 사용자 1억 7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갈 수 있고 이를 악용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계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오는 19일 모레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틱톡 측은 본사가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고 미국 사용자 정보는 미국 내 서버에 저장 중이라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미국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의심합니다. Have you ever been a membe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enator, I'm Singaporean. No. Have you ever been associated or affiliated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No, Senator. Again, I'm Singaporean.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틱톡을 포함한 미중 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틱톡을 어떻게 할지 곧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틱톡 금지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다는 건데 그는 선거 유세 때 틱톡의 덕을 봤다면서 우호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They brought me a chart and it was a record and it was so beautiful to see and as I looked at it I said maybe we got to keep this sucker around a little while. 틱톡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트럼프의 선처를 감안할 때 서비스 중단을 강행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LA에서 모터사이클을 탄 폭주족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찰을 조롱하듯 달아나는 모습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교통 위반으로 모터사이클을 탄 용의자 2명을 단속하던 중 용의자들이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용의자들은 프리웨이에서 차량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빠져나가며 질주하고 다른 운전자들과도 충돌할 뻔한 상황도 만들며 경찰 모터사이클도 위협하는 등 경찰의 추적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주를 하면서 바이크로 묘기를 부리거나 서로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반 도로로 나온 용의자들은 20여 명의 폭주족들과 합류했고 이후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용의자들을 뒤쫓았지만 용의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 안전 문제로 추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정보를 아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세계 최대 배터리 저장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몬트레이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샌프란시스코에서 100마일 떨어진 모스랜딩 배터리 공장의 한 건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온에 노출된 배터리가 가연성 가스를 방출해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위험 물질과 유독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 1,500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There are toxins that make this different than your average fire. It's also can be very, very difficult to put these fires out. And the sort of recommended standard right now is to let these batteries burn. It's really a wake-up call for this industry. And if we're going to be moving ahead with sustainable energy, we need to have a safe battery systems in place. 당국은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으며 화재가 대부분 진압된 상태로 완전히 화재가 진압된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국은 현재 공기질을 검사 중이라면서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며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끌 것을 당부했습니다. 치명적인 산불이 덮친 말리부 지역에 황폐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드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말리부 지역을 촬영한 드론 영상에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따라 조성돼 있던 바닷가의 주택과 비즈니스 건물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주택들은 대부분 불에 전소돼 철제 골조만 남았으며 도시 곳곳에는 불에 탄 주택과 차량들이 처참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지금까지 23,713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진화율이 3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말리부 지역 일부 주민들은 집과 생계를 잃은 충격 속에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피해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향하던 한 차량에서 미신고된 현금 4만 4천여 달러가 적발됐습니다. 최강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지난 8일 샌이시드로 국경 검문소에서 멕시코로 가려던 27살 여성이 추가 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차량에 있던 식품 봉투 속 갈색 포장지에서 현금 4만 4,148달러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현금을 즉시 압수했으며 현재 국토안보수사국이 사건에 대한 형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BP는 $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숨길 경우 연방범죄로 간주돼 현금이 압수되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압수된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금액의 출처와 사용 목적이 합법적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CBP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경 검문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여행 데이터 제공 업체 오피셜 에어라인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애틀란타 공항 이용객 수는 6,2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면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두바이 국제공항은 6,020만 명을 기록해 2위에 올랐고 도쿄 하네다 공항은 5,520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10대 공항 가운데 4곳이 미국에 위치했으며 댈러스 포트워스와 덴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각각 5위와 6위, 10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애틀란타 국제공항은 9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무기가 적발된 공항으로도 기록됐으며 지난해에만 440건의 무기가 발견되면서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인 동시에 보안 문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막대기를 들고 노숙자들을 공격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마이애미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쯤 한 30대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을 상대로 구타를 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용의자는 다운타운 기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을 때린 후 도심 곳곳을 돌며 노숙자 부부 등 4명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노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Our 911 center received a call in reference to a male armed with a stick beating up people. Downtown is safe. The Miami Police Department stands ready to guard you and your family. 한편 용의자는 즉시 체포됐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화재 경보기에서 작동 오류가 발견되면서 대규모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일부 화재 경보기가 연기에 노출돼도 알람이 울리지 않는 문제가 8건 보고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약 32만 8천 개 제품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중국산 사무라이 브랜드의 미니 스모크 알람 모델 SM1으로 해당 제품은 2.5인치 크기의 흰색과 은색 플라스틱으로 제작됐으며 리튬이온 배터리와 설명서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홈쇼핑 네트워크를 통해 약 $40에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리콜 대상 제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역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구매처를 통해 교환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0살 미만 여성이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2배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암학회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 전체의 암 사망률은 34% 감소한 반면 여성의 암 발병 위험은 남성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살 미만 여성의 암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82%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2년 51%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발병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과체중과 출산 연령 증가, 출산 횟수 감소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Sound the alarm that patients, everybody should be paying attention to the look and feel of their body and sharing with their doctors if anything seems off. 또한 환경적 요인과 함께 건강하지 않은 식단, 불규칙한 수면 패턴, 흡연,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이 암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부지법 민원실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공수처 차량입니다. 차에서 내린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류 박스를 하나씩 꺼내 옮깁니다. 수사관들은 수백 쪽 분량의 서류가 담긴 상자 11개를 서부지법 안으로 운반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 서류, 증거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3시간여 남겨둔 오후 5시 40분쯤 공수처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체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는 못했지만 공수처는 기존 수사 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의 공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만 150여 쪽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수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물로 볼 때 먼저 구속된 내란 혐의 공범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전반이 빠짐없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예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을 선택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 신청과 체포 적부심이 각각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완벽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서울 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는 거부한 채 옥중 편지를 내놨습니다.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는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공수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196자 분량의 글을 전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대국민 담화까지 다시 읽어보면서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혀 지지자 집결을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실제로 구치소 앞에 있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왔다며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면회한 석동현 변호사는 직접 집회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검사들이 수준이 낮아서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넓고 복잡하고 깊은 상황을 아니 그 검사들한테 뭐라고 거기를 논쟁을 하겠냐. 그 짧은 얕은 생각으로 묻는 거를 따따붙다 아니다 하겠냐.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 앞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6개 부대를 배치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체포된 채 13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죄 피의자를 지킨 것에 대해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1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이송됩니다. 어제 오전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야 경찰에 나온 김 처장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경호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추가 무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도 부인했습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기관단총 같은 중화기 무장을 지시하고 경계 근무 시 총기를 노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현직 경호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마지막까지 관저에 버티다 체포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결심한 것처럼 엄호하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보다 경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차장을 조사 즉시 체포한 경찰은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도록 불법 지시를 내린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오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을 직무 배제하고 경호처 상황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도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 조사를 마친 뒤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던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반영해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함께 만들려던 여야의 협상은 8시간 정도 만에 끝내 결렬됐습니다. 여야가 구상한 특검은 155명이 최장 150일, 58명이 110일간, 인원과 기관 모두 차이가 컸습니다. 더 큰 쟁점은 수사 대상. 민주당은 북한과 충돌을 유도한 의혹과 내란 선전, 선동죄도 수사하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만 수사하고 도중인지한 죄는 수사 못하도록 제한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은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여당의 요구대로 외환 유도 혐의와 내란 선전 혐의 등을 삭제해 11개 수사 대상을 6개로 줄이고 파견 검사 숫자와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수정안은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 단 1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국민의힘은 어차피 관련 인지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외환죄를 포함한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요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주장을 전폭 수용한 수정안을 만들어 명분이 없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곧바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어떤 병원이 우수한 병원인지는 치료 성과, 전문 분야,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환자 만족도, 시설과 의료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들 중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수 병원으로는 LA 카운티 지역에 있는 시다스 사이나이와 UCLA 병원,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UC 얼바인, 세인트 주드와 세인트 조셉, 그리고 호그 메모리얼 병원 등이 있습니다. UCLA 병원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전국 종합병원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암과 심장학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다스 사이나이 병원도 전국 종합병원 순위 8위를 기록했고 암과 심장학, 정형외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우는 UC 얼바인 병원이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며 암, 심장학, 뇌졸중이나 신경외과, 응급의학에 유명합니다. 호그 메모리얼 병원이나 세인트 주드와 세인트 조셉 병원도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반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굿사마리탄 병원이나 헐리우드 장로병원의 경우에는 응급치료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위 랭킹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위권 병원들과 비교하면 규모나 의료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병원을 이용하려면 각 병원에서 어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받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다스 사이나이는 얼라이먼트, 앤턴 브루크라스, 브루쉴드, UHC, 스캔 회사의 특정 플랜을 받습니다. UCLA는 올해 2개의 자체 플랜을 만들어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보험사의 플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HMO 플랜 중에 한 플랜과 앤턴 브루크라스와 UHC의 PPO 플랜만 받습니다. 세인트 주드와 세인트 조셉은 UCLA와 마찬가지로 자체 플랜을 만들었으며 에트나, 앤턴 브루크라스, 브루쉴드, 헬스넷, 휴마나, 스캔, UHC의 특정 플랜만 받습니다. 호그 메모리얼은 UHC, 앤턴 브루크라스, 브루쉴드, 스캔의 HMO 플랜 일부와 에트나, 얼라이먼트, 앤턴 브루크라스, 브루쉴드, UHC의 PPO 플랜 일부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수 병원들이 특정 회사의 특정 플랜만 받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다면 집에서 가까운 우수 병원을 미리 알아두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기존에 가입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한 번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잘 검토하셔서 필요에 따라 에이전트와 상의하여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